토너를 사실 개인적으로 안 쓰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콜라겐이 감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막 로션, 크림, 재생크림, 영양크림, 아이크림 뭐 이것저것 다 막 때려 부으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처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선크림은 안 바르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선크림 자체가 피부에 막을 씌우는 거잖아요. 피부가 확 늙어 보여. 우리가 얼굴을 처지는 거를 집에서 예방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좀 도움이 되는 운동 방법들이 있어요. 처짐에서 방대후 턱선이 살아납니다. 원장님도 얼굴 처짐 때문에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유, 그럼요. 항상 고민하죠. 기본적으로 병원에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처짐에 대한 고민을 하고요. 저도 당연히 사람이다 보니까 외모에 이제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이 피곤할 때 갑작스럽게 이제 얼굴 보면은 확 처진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서 관리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면 얼굴 처짐으로 고민해서 오신 환자분들도 되게 많겠네요. 엄청 많죠. 피부과에 오시는 분들의 반 이상이 피부 처짐이나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실. 그러면 얼굴이 처지면 사람에게 안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얼굴이 있을 때 이렇게 있으면 그냥 예쁘잖아요. 이렇게 씩 웃고 있으면은. 근데 이렇게 처지면요, 일단 나이가 들어 보이죠. 입술도 처음에 올라가 있잖아요, 입꼬리가. 근데 나이가 들면서 여기가 처지면서 웃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우울한 느낌이 돼요. 그리고 모공도 밑으로 늘어지고 이런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나이 들어 보이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피부가 균일해지지가 않아요. 균일하지가 않으니까 깔끔해 보이지가 않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름이 늘겠죠, 당연히. 네. 이것도 사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과 비슷하긴 한데, 주름이 많이 들어 보니까 나이가 너무 확 들어 보이고 별로 좋진 않죠. 그럼 얼굴이 처지는 원인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피부의 노화. 피부의 노화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흔한 거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이 매년 1에서 2% 정도 잃어요. 감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피부가 처지고 이제 나이가 들겠고, 두 번째는 과한 자극. 근데 이 자극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주는 자극,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오는 자극. 외부에서 오는 자극은 미세먼지나 아니면은 햇빛, 그 다음에 내가 주는 거는 생활 습관. 생활 습관이 교정이 안 되면은 노화를 계속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활 습관을 교정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햇빛도 차단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 감소. 예를 들면은 이불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불이 펴져 있죠. 근데 사람이 만약에 이만큼으로 줄어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 있던 이불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게 처지는 거예요. 지방이 떨어지니까 이만큼 감소하면서 처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원인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뼈의 흡수. 우리가 나이 들면은 관절염 걸리고 무릎 안 좋아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뼈가 약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뼈가 우리 무릎이나 이런 데만 안 좋아질까요? 골격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이빨이 있겠죠. 네, 이렇게 뼈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흡수가 돼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골격이 줄어드니까 텐트가 있고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이 점점 감소해요. 그러면은 기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그 위에 덮고 있는 피부도 같이 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계속 밑으로 처지는 거죠. 그러면 혹시 그 얼굴 처짐을 더 가속화시키는 그 안 좋은 생활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은요, 제가 저번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가보자입니다. 젊은 나이로 가보자. 그래서 노화를 막는 것을 가보자. 네, 가보자에서 이제 가는 가볍게 세안. 가볍게 세안이라는 거는 우리가 세안을 할 때 꼼꼼하게 하려고 많이들 해요. 왜냐면은 밖에 나갔다 와서 더러운 거 묻고 화장도 묻고 막 피지도 막 쌓이고 막 이러니까 막 꼼꼼하게 막 뽀드득 거려가지고 막 이것저것 구석구석 막 되게 세안을 하고 싶을 건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세안을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세안제를 쓰잖아요. 근데 세안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노폐물을 녹이는 역할을 해요, 얘가. 근데 얘는 미는 용도가 아닌 거예요. 얘는 묻혀서 녹이는 농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묻혀서 녹이면은 얘의 역할은 끝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플러스 미는 게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물리적인 각질 제거가 들어가요. 근데 각질 제거가 계속 하게 되면은 피부에 자극을 줘요. 그러면은 피부가 점점 약해져요. 그러니까 내구도가 떨어지는 거죠. 피부 내구도가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피부 손상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부가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볍게 세안하는 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세안은 세 가지로 노는데요. 세안제 종류. 그래서 세안제는 한 가지만. 화장했으면 이중 세안 많이 하잖아요. 이중 세안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요즘에는 오일 제형인데 물 묻으면 폼으로 바뀌는 제형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세안제 한 개만 쓰자. 두 번째는 손의 자극을 줄이자. 그래서 손이 달랑말랑하게 그냥 살짝 얹어가지고 물로 살짝 헹궈주는 정도만 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시간.
가볍게라는 거는 오래 하는 게 아니고 짧게. 그래서 세안제나 물이 묻는 순간부터 수분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세안제 자체가 씻어내는 거잖아요. 오래 묻으면은 노폐물만 녹인 게 내 피부도 녹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세안도 최대한 짧게 하는 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추가하자면은 온도. 내 피부 체온과 맞는 온도. 그러니까 내 피부 체온과 벗어나는 온도는요 다 좋지 않아요. 너무 온도가 올라가면은 피부가 늘어지고, 온도가 너무 추워지면은 피부가 딱딱해져서 깨지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 피부와 맞는 온도로 세안을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세안할 때는 이제 가볍게 세안하기,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보습, 가보자의 보습입니다. 우리가 세안을 했잖아요. 그러면 세안을 하기 시작했으면 이제 수분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 피부가 늙지 않기 위해서는 수분이 피부 안에 있어야지 피부가 온갖 대사 활동이나 이런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습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안 끝나고 보습. 대신 보습이라고 해서 막 이것저것 다 바르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필요한 것을 최소한으로만 발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습은 피부가 약하신 분들과 약하지 않으신 분들 나눠야 되는데,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토너를 사실 개인적으로 안 쓰는 걸 추천드려요. 예민하신 분들. 왜냐면 토너 쓰면 가끔 이제 따갑거나 빨개진다, 그러면 토너 안 쓰는 게 맞고, 토너를 써도 괜찮다라고 하면은 토너는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토너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얘가 가볍게 세안을 도와줘요. 무슨 뜻이냐면 토너도 일종의 노폐물을 녹이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피부를 마지막에 남은 노폐물을 정돈해서 날려보내는 역할을 해요. 두 번째는 pH 안정화. 왜냐하면 우리가 세안을 하면은 pH가 알칼리성으로 변해요. 근데 우리 피부는 약산성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약산성으로 도와지는 거를 도와줘요. 그래서 간혹 자극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안 쓰시는 게 좋지만, 그런 자극이 없다라고 하면 토너는 쓰시는 게 좋아요. 대신 토너를 쓸 때는 손으로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토너 쓸 때 토너 패드나 화장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밀잖아요. 걔는 물리적인 자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토너를 쓸 때는 무조건 손으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토너 발랐죠?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크림인데, 막 로션, 크림, 재생크림, 영양크림, 아이크림 뭐 이것저것 다 막 때려 부으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한 개만 쓰세요. 한 개만. 좋은 거 한 개. 만약에 여러 개 쓸 거면요, 그 여러 개 다 돈을 합쳐요. 그래서 좋은 거 하나 사세요. 왜냐면은 어차피 성분 다 비슷해요. 그냥 물과 기름의 비율만 다른 거라서, 계절에 맞춰가지고 내가 보습이 충분히 잘 돼 있다, 피지가 많다 라고 하면은 여름철에는 로션, 겨울철에는 크림. 난 피지가 별로 없다, 그러면 그냥 크림 하나 딱 그 정도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너무 건조해서 좀 부족하다, 그때는 바세린과 같은 오일류를 살짝 섞는 거지, 뭔가 이것저것 많이 바르면요 더 오히려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은 보습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수분제가 있고 밀폐제가 있는데, 수분제는 수분을 끌어당긴 역할을 해요. 대신 끌어당긴 역할을 한다는 거는 얘가 밖으로 내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피부가 튼튼하지가 않으면. 그래서 피부가 약한데 수분제만 엄청 발라요. 엄청 막 계속 발라요. 막. 그러니까 다시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분제 플러스 밀폐제만 바르고, 발랐는데 별로 건조하지 않다, 그러면 수분제 하나만 바르면 돼요. 충분해요. 그래서 좋은 크림 한 개만 쓰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좀 필요하다 하면은 이제 뭐 앰플 한 종류 섞는 거, 그 정도까지만 하는 거고요. 세 번째 가보자의 마지막, 자외선 차단. 자외선 차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외선이 사실 피부의 노화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이기 때문에 자외선은 꼭 차단을 해야 돼요. 근데 자외선을 차단할 때는 기준을 꼭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야외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야외 활동이라는 건 출퇴근은 야외 활동이 아니에요. 제가 말한 야외 활동은요, 밖에 나가서 햇빛을 보면서 연속적으로 노는 거, 아니면은 걷는 거, 이런 것들이 야외 활동이에요. 그래서 기준은 30분. 야외 활동을 내가 연속적으로 30분 이상 한다, 그러면은 바르세요. 그렇지 않다, 바르지 마세요.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안 바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선크림 자체가 피부에 막을 씌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내 수분도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노폐물이 쌓일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르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바르지 마시고, 30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야외 활동을 30분 이상 할 거다, 그럼 바르시고, 그러지 않을 거다라면 안 바르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백탁이라고 아실 거예요. 피부가 약간 하얗게 뜨는 거.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을 때 하얗게 뜨는 현상이 있거든요. 사실 백탁이 생긴 게 좋은 거예요. 무기자차, 유기자차가 있는데, 유기자차는 화학적 차단제, 무기자차는 물리적 차단제. 근데 무기자차가 백탁이 좀 생겨요. 물리적으로 차단을 해주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성분적으로는요, 피부에 좀 더 건강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피부가 좀 예민하고 약하다 하면은 무기자차 쓰시는 게 좋고, 나는 피부가 좀 튼튼한데 하얗게 뜨는 게 싫다 라고 하면은 유기자차 쓰시는 게 좋아요. 다만 유기자차는 좀 다른 게, 물리적 차단제는 바르자마자 효과가 나와요. 근데 유기자차는 바르고 나서 30분 뒤에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바르자마자 밖에서 야외 활동을 해요. 선크림 효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자차 바를 때는 나가기 30분 전에 미리 바르고 나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화장하시는 분들, 여성분들 화장하시잖아요. 팩트 같은 거 바르죠. 그런 분들 선크림 바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팩트 자체가 물리적인 차단을 해주는
선크림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반 비비크림이나 아니면은 팩트나 파운데이션 바르시는 분들은 선크림을 안 바르시는 게 낫습니다. 너무 많이 차단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화장 보충해줘도 선크림 차단이 되기 때문에 선크림 안 바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제 생활 습관 중에서 또 이제 한 가지 또 있는 게 뭐냐면은 수분 섭취. 우리가 화장품으로 수분을 끌어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의 영양소가 물이잖아요. 물로 거의 80%가 넘게 있기 때문에 수분 보충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수분 보충을 잘 안 하고 물을 잘 안 마셔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제대로 된 대사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몸의 노화라든지 피부의 노화라든지 같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수분 보충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하루에 나눠서 2리터. 왜냐면 한꺼번에 마시면은 너무 수분이 과해가지고 다소변으로 배출돼 버려요. 의미가 없습니다. 과한 거는 절대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수분이 막 가끔 막 5리터씩 이렇게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은 신장을 너무 많이 써요. 왜냐면 수분을 배출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하루에 한 2리터 정도만 꾸준히 나눠서 그러면은 수분이 충분히 보충이 되고 그 다음에 너무 과하지 않기 때문에 배출을 많이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가 사실 좋고 그 다음에 수분이 있어야지 노폐물을 배출을 해요. 수분이 없으면은 노폐물을 배출을 잘 못해요. 이게 순환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을 잘 해줘야지 피부의 노화를 막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요새 제로 음료나 커피로 수분 섭취를 많이 하는데 절대 안 되죠. 네. 제로 음료나 커피 같은 경우에는요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게 제로 음료 같은 경우에는 대체당이라고 하잖아요. 제로 음료가 그 대체당 자체가 아직은 논란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연구도 있어요. 우리가 제로를 먹어서 당이 들어온 것처럼 느끼는 거잖아요, 몸이. 그러면 달달함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 몸은 당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아, 에너지 들어왔어, 이래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당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가 아씨 뭐야, 에너지 안 들어왔네? 쉬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이제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더 배고프게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로 음료 먹으면요 허기가 더 빨리 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로 음료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커피 있잖아요.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면은 커피를 마신 것만큼의 최소한 물을 마셔야 돼요, 따로. 안 그러면은 더 수분만 나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과도한 체중 변화. 우리가 피부가 확 늘어났다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피부 안 돌아와요.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살이 확 늘어났다가 확 쪄지면요 피부가 확 늙어 보여.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체중 변화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중은 항상 적정하게 유지. 내가 갖고 있는 체중 내에서 너무 많이 늘거나 너무 빨리 감소하거나 하는 거 다 사실은 피부 노화에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피부가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자주 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도한 체중 변화가 있을 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체중을 감소할 때 어떻게 돼요? 영양 결핍이 생기죠. 그러면은 당연히 피부에 들어가는 영양분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하고 노화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과도하게 체중이 증가하면은 우리가 뭘 먹어서 과도하게 체중을 증가해요? 야채만 먹어서 과도하게 체중이 증가하진 않잖아요. 보통 이제 몸에 안 좋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면 당연히 피부가 건강해지지 않고 노화가 빨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처짐을 좀 덜 유발하고 싶으면요 천천히 살을 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적절하게 영양 섭취를 하면서 운동을 통해서 기초대사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체중 감소를 하게 되면은 피부가 노화가 되는 거를 훨씬 더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체중이 좀 많이 쪄서 이제 감소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가능한 건강한 방법으로, 그래서 영양소는 필요한 거는 다 섭취를 해주면서 체중 감소를 노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얼굴을 처지는 거를 집에서 또 예방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좀 도움이 되는 운동 방법들이 있어요. 상, 중, 하 이제 나누거든요. 일단 상하면에 있어서는요 이마와 눈이 제일 중요해요. 이마 같은 경우에는 운동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안타깝게도. 눈은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눈이 우리가 나이가 되면 처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피곤한 눈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방지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눈을 약간 부릅뜨기. 눈을 뜨게 해주는 근육을 약간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운동하면 근육 단련이 되잖아요. 이것도 얼굴도 근육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단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부릅뜨는 거예요. 대신 제가 이거 할 때 가만히 안 있고 고개 숙이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냥 부릅뜨는 걸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눕혀서 보면은 자연스럽게 눈이 떠져요. 부릅 이렇게. 그러면은 이마에 주름 안 쓰고도 눈이 부릅 떠집니다. 이렇게 상태에서 올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만 있으면 사실 별로 안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한 상태에서 올려야지 이게 힘들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철봉 매달리기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풀업 못 하잖아요. 처음부터 풀업 못 하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에 딱 매달려가지고 버티는 힘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올리면은 버티니까 처지는 거고, 다시 이렇게 해서 버티니까 처지는 거고,
주고, 그래서 근육이 단련되면은 근육이 탄탄해지잖아요. 그래서 눈이 약간 떠져 있는 텐션이 유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중안면이겠죠. 중안면은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앞광대가 살아있어야지 동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달려면요, 우리가 웃어요. 강하게 웃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당겨져요. 그쵸? 대신 이때 주의할 건 있어요. 웃을 때 어떻게 돼요? 눈가 주름 생기죠. 그래서 여기에 잡아야 돼요. 잡고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러면 눈가 주름이 안 생겨요. 이거를 계속 이제 버틴 힘을 기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기는 느낌이 나는데, 그러면 이제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텐션을 잡아주는 겁니다. 마지막 하안면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턱선이 쫙 보이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처지면은 턱선이 안 보여. 그러니까 목 근육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목을 최대한 올려요. 그 다음에 입술을 닫아요. 여기가 텐션이 쫙 생깁니다. 그래서 텐션이 쫙 생기기 때문에 이 목 근육은 이제 텐션이 생기는 거를 이제 단련시킬 수 있고, 근데 이러면은 여기만 당겨요. 옆에도 당겨야겠거든요. 그래야 턱선이 예뻐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돌려요. 돌려서 여기 또 당겨요. 그러면 여기가 당겨요. 그리고 반대쪽도 돌려요. 올리고 그러면 여기가 당겨요. 그렇게 해가지고 얼굴 전체적으로 하안면 당겨주면은 목에 이제 탄력이 생기면서 처짐이 좀 방되고 턱선이 살아납니다. 그런 식으로 상중 하안면을 근육을 단련시켜가지고 처짐을 방지할 수 있어요. 아마 이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얼굴 처짐이 이미 좀 많이 진행돼서 병원에서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런 걸 다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늦추는 거지 완전 없앨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럴 때 필요한 게 이제 시술들이에요. 시술들은 그거보다 좀 강하게 이제 효과를 내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시술을 자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요, 리프팅 레이저. 이게 왜냐면은 가볍게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시간 잠깐 10분 있어요. 그러면 후딱 가가지고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프팅 레이저 중에서 온다하고 올타이트,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은 빠르고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어요. 온다 같은 경우에는 3mm, 10mm가 있어서 오늘 좀 약간 살이 좀 찐 것 같네? 약간 윤곽을 잡고 싶어요. 그러면은 7mm짜리 깊이로 들어가서 윤곽을 잡아주는 역할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효과에 맞춰가지고 팁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날에 맞춰서 시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리프팅 레이저에서 가장 안 아픈 거에 속하고, 그러기 때문에 온다를 많이 하는 편이고, 그 다음 요즘에는 새로운 게 나왔는데 올타이트라는 게 나왔어요. 올타이트는 이제 DLTD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피부층의 표피를 보호하면서 피부의 진피층에, 우리가 실제로 콜라겐이 필요한 그 피부 진피층에만 에너지를 전달하는 일종의 기술인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표피가 너무 에너지가 올라가면 표피가 이제 손상을 입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피부가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피부 장벽이 깨지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고, 그 다음 표피에 주로 통증이 제일 심해요. 에너지가 많이 가해졌을 때. 그래서 올타이트 시술을 하면은 자극도 적고 통증도 적어요. 이거 갖고 있기 전에 옛날에 피부만 하고 싶다, 그때 온다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피부만 하고 싶어요. 그럼 올타이트를 해요. 그리고 얼굴 윤곽을 잡고 싶다 하면은 이제 온다를 하고. 그래서 저도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많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콜라겐. 아까 레이저 리프팅도 사실 콜라겐 유도하는 거예요, 생성을. 근데 이 콜라겐이 생기는 게 보통 이제 섬유화 세포 자극을 통해서 그 콜라겐이 생겨요. 근데 얘가 나이가 들면요, 활성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비활성화된 섬유화 세포들이 많아지거든요. 걔네는 야 일어나 해도 안 일어나요. 걔들은 이미 비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레이저 리프팅을 했을 때 효과가 떨어져요. 똑같은 에너지를 해도 30대가 하는 것과 70대가 하는 거는 에너지 효과가 달라요. 30대가 훨씬 효과 좋아요. 근데 60대를 했어요. 근데 나 효과가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섬유화 세포가 역할을 못하니까. 그래서 섬유화 세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의 성분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그거를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라 부르거든요. 이게 물질이 이제 생화학 물질이 들어가서 자극을 준다. 그래서 콜라겐을 만든다 라고 해서 이제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라 부르는 건데,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PLLA가 있고 PCL이 있고 뭐 PDO가 있고,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되게 성분이 많거든요. 요거는 이제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피부 컨디션, 그 다음에 얼굴의 컨투어, 내 볼륨이 많냐 적냐, 그 다음에 볼륨이 더 필요하냐, 볼륨 없이 탄력을 잡아야 되냐,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성분을 골라서 시술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하이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근육을 운동시키는 기구예요. 왜냐면 우리가 운동을 매일매일 갈 수 없고 집에서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매일매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것도 매일매일 하기 어렵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중간에 한 번씩 이제 강한 시술을 받는 거예요. 이게 20분에 아마 3만 번의 수축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걸요 3만 번을 해주는 거예요, 20분 동안. 그러면은 근육 운동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몸에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말하면은 EMS 있잖아요. EMS가 뭐냐면은 근육에 자극을 주면서 운동을 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헬스장 같은 데 가면은 EMS 트레이닝복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입고 운동하면요, 운동 효율이 훨씬 증가해요. 왜냐면 내가 필요한 근육
근육에 자극을 먼저 줘서 그 자세를 할 때 그 자극을 유지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사람들이 근육만 만들어서 다이어트 기구라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피부 탄력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근육 운동 기구들이 얼굴에도 있고 몸에도 있거든요. 피부 탄력에 도움이 돼요, 실제로. 그리고 얼굴 같은 경우는 특히 근육의 힘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잡아주잖아요. 그러면은 얼굴이 좁아지고 동안이 되고 처짐을 예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시술은 저는 적극 권장해요. 네, 왜 제가 적극 권장하냐면은 한 번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노화를 예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노화를 예방을 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거의 안 주잖아요.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시술을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얼굴이 처지는 원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얼굴이 처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습관들, 우리가 갖고 있는 습관들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어떻게 하면 그 습관들을 예방하거나 이제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거기다가 이제 더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노화를 예방하는 운동법들에 대해서 상, 중, 하로 나눠서 이제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천해 보시면은 노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더 젊어질 수 있어. 처짐을 예방할 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좀 많이 처진 것 같아가지고 좀 이제 의학적인 도움을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 시술 3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까 그 시술들까지 같이 한번 병행해서 더 한번 젊어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혹시나 얼굴 처짐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꼭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